일단 관리사 시험은 원래는 경년 2년마다 한 번씩 치는 시험이었고 국가 전문 자격증입니다. 국가 기술 자격증이 아니라 이제 주는 처가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이제 전문 자격증이죠. 그래서 이제 시험 체계가 틀려요. 변리사나 회계사 시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치는 시험으로 규정돼 있다가 2016년도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매년 시행으로 이제 법제화가 된 상태고요. 매년 1회 시행하면서 추가로 뭐 더 필요한 경우 국민안전처 장관이 추가로 더 실시할 수 있다는 법이 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2번도 가능하긴 한데 뭐 1년에 2번 치려면 아무래도 사회복공단하고 또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일정 조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변리사나 회계사 시험처럼 1년에 한 번으로 정착되는 분위기고, 일단 보통 시험은 매년 4에서 5월 정도, 4월 말 정도에 1차 필기 시험을 치고 그해 9월 말 정도에 2차 실기 시험을 치는 걸로 일단 틀은 잡혀져 있고, 다른 타 시험과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차이 증 나는 시기가 한 12월 달 보시면 되고요. 자, 1차 필기 시험은 시험 과목이 총 5개 과목, 이 과목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면제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목 면제. 그래서 소방 공무원분들이라든지 기술사분들 한 과목씩 면제 받으시는 분들 4개 과목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5과목 치시는 분들은 4월 말 시험 일정이 정해지게 되면 오전 9시까지 입시를 해서 9시 30분부터 11시 35분까지 125분 동안 125문항을 시험 치게 될 거고, 과목 면제 받으시는 분들은 따로 모입니다. 강의실이 따로 모여져서 9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100분 동안, 그래서 이제 100문제 이제 풀이를 하시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총 125문항에 125분 시험을 이제 치시게 될 겁니다. 뭐 2차 실기는 2차 실기 OT를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시험 치는 시험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1차 필기는 총 5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 1과목이 소방안전관리로 및 화재 역학이라는 과목이고, 현재 지금 그 큐넷, 그러니까 사회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방서 관리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일단 시험 과목명 요렇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여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이 첨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소방안전관리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연소, 소화, 예방관리, 그리고 건축물의 소방안전 기준, 요게 이제 사실 건축법 내용이 좀 들어갑니다. 건축 관련 법규, 그리고 인원 수용호 피난계획 원칙, 그리고 화재 역학이라고 해서 화재 성상, 화재 하중, 뭐 열 전달, 연수 속도. 그래서 지금 이 화재 역학 관련된 부분들은 소방 기술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공부를 원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내용들이 2차 실기 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 화재 역학 관련된 부분들이 첫째 1차 필기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통 시험 치시는 분들이 이 1과목 시험이 예상보다 점수가 좀 덜 나와요. 보통 기사시험에서는 이게 소방 원론학과 유사한 개념인데, 기사시험에서는 원론학이 참 쉽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관리사 시험에서는 제 1과목 나오는 안전관 화재 역학 파트에서 역학 파트가 거의 기술사 수준의 문제들이 사실은 출제가 되는 건데, 다만 이 사지선다형이라는 거,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더 예상보다는 점수가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그 전체라는 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2차 시기 때 나올 게 아니니까 일단 그런 내용들이만 출제가 될 거고요. 제 2과목은 소방수리학, 그리고 소방약재화학, 소방전기 파트입니다. 소방수리학에서 이제 유체학 관련된 내용들 하고, 그리고 약재들, 소화약재들, 물하고 뭐 CO2의 특성들 문제 보시게 될 거고, 소방전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25문항인데요. 보통 매회 나오는 거 보면 소방전기가 10문항, 소방약재화학이 5문항, 수리학이 10문항, 이렇게 이제 수준을 좀 보시면 되고, 작게 나올 때 약재화학이 그래도 한 4문항, 5문항 꼭 나오거든요. 소방전기가 보통 9문항, 10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수리학이 10문항, 11문항,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보통 요거 근사치로 나오는데, 보통 시험 문제 치시게 되면 과거 기출까지 보게 되면 16회까지 보시게 되면 약재학 문제가 거의 좀 쉽게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다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소방전기 관련된 문제와 소방수리학 관련된 문제 중에서 반 이상의 문제는 기사보다 좀 더 쉬워요. 난이도가. 그래서 수리학 계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공식 이해 문제도 나오겠지만, 실제 제가 봤을 때는 기사에 나오는 유체학 문제, 소방 기사 시험에 나오는 전기 회로 문제보다 관리사 시험의 수리학 소방 전기 회로가 조금 더 쉽습니다.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기출 문제를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예상외로 요 과목 점수가 20개 가까운 점수까지 나오신 분이 많아요. 25개 문 중에서. 이걸 과락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 치고 나오신 분들, 합격하신 분 보면 전부 다 이 수리학 2과목 점수가 예상외로 15개, 20개 정도의 점수가 다 나옵니다. 25개 중에서 맞추시는 수가. 너무 그렇게 또 고민하거나 어려워하실 과목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작할 때.
자, 그러면서 이제 소방관계 복규가 제 3과목입니다. 그래서 총 관리사 시험에서는 5개 법이죠. 5분법, 그래서 소방기본법, 공사법, 설치유지법, 이제 지금 화재 예방이죠. 화재 예방 설치유지법,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다중법, 이렇게 5개까지 법이고요. 총 25문항 중에서 일단 최대한 골고루 보통 5문항씩 출제를 하려고 하는 취중인데,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제 설치유지법이라든지 뭐 기본법,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한 6, 7문항 정도씩은 출제가 될 수가 있고, 나머지 문항들이 한 5문항에서 4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방법은 일단 또 복규 수업을 좀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뭐 법하고 해당 법 시행령, 해당 법 시행규칙까지 3개 문서 내용이 일단 시험에 나오게 되고, 총 공부하시는 게 15개 문서를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법규는 공부하실 때 예상외로 점수가 좀 잘 안 나와요. 법규도. 왜냐면 이제 기사 법규 때처럼 정말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내는 게 아니라 잘 보지 않는 문항들을 보통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리사 시험에서 법규 준비는 정말로 원문 수업을 하셔야 돼요. 기사 시험 준비하실 때 법규 수업은 사실 나왔던 기출문제 위주, 그러니까 요점 정리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관리사문 공부하실 때에는 법규 때 원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본법도 쫙 정독하셔야 되고, 시행령도 정독하시고, 시행규칙도 정독을 하시면서 중요한 걸 체크해 가시는 연습이 되셔야 되고, 그걸 연습하신 다음에 이제 2차 실기, 점검실무 넘어가셔야지 조금 더 요점 정리, 요약 정리해서 암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1차 필기 하실 때 법규 과목을 예상외로 점수가 잘 안 나오시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근데 2차 실기를 합격하실 분들은 요거 점수가 높게 나와요, 이 과목이. 합격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만큼 1차 때부터 요 법규 과목을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소방에서 가장 기초는 저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처음에 소방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소방 자격증 공부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소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어서 하셔야 될 게 연소나 소화 같은 원론학 개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비학으로 넘어가는 건데, 일단 법규학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좀 어렵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필기 때부터 조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과목입니다. 4과목은 사실은 2차 실기 때 나오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집중해서 공부를 잘 안 하게 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과목들보다 이 위험물 파트 과목만큼은 과락 넘기는 정도, 25문항 중에서 10문항까지가 과락이니까 40점이니까 보통 한 맞추시는 점수 때 12문제, 13문제 정도 맞추시면 됩니다. 절반 정도 목표 점수를 잡으시고 공부하시는 게 맞고요. 위험물 성상해라고 해서 이제 1류 위험물부터 6류 위험물까지 일단은 종류하고 뭐 특징, 성상, 화학 반응식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남은 절반 문제, 그러니까 보통 12문제, 13문제 혹은 13문제, 12문제 출제가 됩니다, 거의. 그럼 두 번째 위험물 시설 기준이라고 하게 되면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8가지, 그리고 취급소 4가지, 그거에 대한 시설 기준이 있어요. 시설 설비 기준. 그리고 이제 위험물 처장 취급할 때 운반 기준이라든지 여기 설치되는 소화 설비, 경보 설비 기준이라든지 이런 설치 기준들이 일단 12문항, 13문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문항 중에 거의 반반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보통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 중에서 12문제, 13문제가 나올 때 6, 7문제 정도는 정말로 기본으로 나와요. 많이 자주 보던 문제들. 매회 출제합니다, 보통. 그리고 시설 기준에서도 12문항 중에서 6문항, 절반 정도 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보는 것들을 출제시켜 놓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난 16회까지도 그렇고. 그래서 12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뭐 너무 전체적으로 암기를 다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기능장 취득하셔가지고 과목 면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기능장 공부를 하면 이걸 다 하게 되니까 충분히 높은 점수 받으실 건데, 면제 과목 생각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실 때 너무 집중도 있게 높게 공부하실, 시간 투자하실 과목은 아닙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것들만 위주로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요건 50점 점수 나와요. 목표 점수가 60점 이상이 아니니까 얘는. 네, 그래서 50점 정도 목표로 잡고 공부하실 과목이라는 거 일단 미리 말씀 좀 드립니다. 마지막 5과목이 이제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라고 하는 과목인데, 사실 이 과목이 화재안전기준 수업입니다. 소화기부터 해서 마지막에 도로터널 소방시설이 있는 부분, 임시소방시설까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까지도 나와요. 구조원리 파트에서. 실질적으로 화재안전기준 해설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 설비별로 필요한 설치 기준들을 묻는 문제가 주입니다. 주. 근데 가끔 이 문항 중에서 이 25문제를 다 못 맞추세요. 암기를 다 했다 하더라도. 왜냐면 25문항 중에서 4, 5문항은 어떤 문제가 나면 실무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 해결 방안이라든지 문제가 일어난 이유를 설명하셔야 해서 실무적인 문제가 필기시험 문제 나와요. 25문제 중에서. 그 4-5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만점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화전제 기준을 달달 외웠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사실 화전제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면 20문 정도의 점수대는 보통 나오거든요. 합격하시는 분들이. 근데 예상외로 요것도 점수가 잘 안 나와서 15문항 이상 정도는 무조건 맞추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